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매일 새벽 같은 시간, 눈이 번쩍 떠지며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지고 다시 잠들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이 새벽 각성은 노화가 아니라 몸속에서 몰래 폭주하는 한 호르몬 때문입니다. 잠든 사이 뇌가 갑자기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고 착각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고 그 순간 몸은 전투 상태로 깨어나 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반응을 멈추는 방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강한 수면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근본에서 바꿔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깨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신 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첫 번째 성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부분의 70세 이상 분들이 약국에서 한 번쯤은 받거나 이미 복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과 형태를 잘못 선택해 오히려 효과를 놓치고 있었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미네랄이 아니라 밤에 폭주하는 코르티솔을 직접 진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체내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결핍 자체가 코르티솔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뇌의 스트레스 조절 중추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부족해지면 뇌는 사소한 신호에도 과잉 반응하게 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특별한 이유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리신은 신경계를 부드럽게 제동 걸어주는 역할을 하며 체온을 미세하게 낮춰 뇌에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멜라토닌 생성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진정이 아니라 각성 상태 자체를 뿌리부터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취침 1시간 전 200mg 정도를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에 녹여 섭취했을 때 밤중 각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즉각적인 효과만 기대하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성분이 아니라 체내에 서서히 쌓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잠들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그 다음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며 약 2주가 지나면 밤에 불안하게 깨어나던 패턴 자체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속이 불편해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위장 자극이 거의 없고 흡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밤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매일 같은 시간, 새벽 2시나 3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몸속에서 조용히 폭주하는 코르티솔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뇌는 여전히 생존 신호를 감시하고 있고 아주 작은 불균형만 생겨도 위험하다고 판단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터뜨립니다. 이 순간 심장은 빨라지고 몸은 깜짝 놀라듯 긴장하며 아무리 피곤해도 잠은 끊겨버립니다. 최근 수면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코르티솔 폭발은 의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며 특히 70세 이후에는 부신과 뇌 사이의 조절 시스템이 약해져 훨씬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또렷한 가장 고통스러운 수면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면제를 더 강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억지로 재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스스로 코르티솔을 올리지 않도록 신호를 끊어주는 특정한 취침 전 복용 물질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미 많은 노년층이 복용하고 있지만 타이밍을 모르거나 용법을 잘못 써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 물질들은 뇌를 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숨을 가쁘게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코르티솔이 솟구치는 출발점 자체를 차단해 몸이 위험하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잠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취침 전 선택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는 생각보다 훨씬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한밤중에 스스로를 위험 상태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뇌가 사소한 신호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갑작스럽게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순간 심장은 빨라지고 몸은 긴장하며 아무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떠지게 됩니다. 머리는 여전히 피곤한데 몸은 전투 태세로 들어가는 이상한 상태. 바로 이게 수십 년간 수면을 망가뜨려온 진짜 원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반응이 의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꿈을 꾸고 있든 깊이 잠든 것처럼 느껴지든 뇌의 특정 부위가 위험을 감지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코르티솔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집니다. 최근 수면 내분비 연구에 따르면 밤중 각성으로 고통받는 노인의 90% 이상이 바로 이 호르몬 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을 방해하는 것은 생각이나 걱정이 아니라 잘못 작동하는 생체 시스템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이 코르티솔 폭발을 억지로 눌러 재우는 방법은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강한 수면제나 진정제는 뇌를 억누를 뿐 코르티솔 자체를 멈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잠든 것 같아도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고 다음날 더 큰 피로와 무기력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최근 밝혀진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뇌를 재우는 것이 아니라 코르티솔이 튀어오르지 못하게 근본부터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노인들이 이미 복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짜 효과를 모르고 지나쳤던 특정 취침 전 복용 물질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뇌를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부신과 신경계를 조용히 진정시키고 몸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돕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공개될 이 5가지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밤마다 코르티솔을 잠재우는 전략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잘못 사용하고 있는 물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4번째로 소개할 성분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수면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쳤던 물질입니다. 바로 L테아닌입니다. 이 성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잠을 오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불안 신호 자체를 뿌리부터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가 과민해지기 쉽습니다. 실제 위험이 없어도 뇌는 스스로를 위협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순간 코르티솔을 급격히 분비합니다. 이 반응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L테아닌은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합니다. 뇌의 흥분 회로를 억누르면서도 의식을 흐리게 만들지 않고 스트레스 반응만 조용히 낮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에 L테아닌을 섭취했을 때 코르티솔 수치는 평균 40% 이상 감소했고 동시에 GABA라는 진정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 변화는 졸림이 아니라 안정으로 나타납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이유 없는 긴장감이 풀리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 성분이 고령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수면제나 진정 성분은 밤에는 잠을 도와주지만 아침에 멍함이나 균형 감각 저하를 남깁니다. 반면 L테아닌은 뇌파를 알파 상태로 유도해 명료하면서도 차분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다음날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오히려 좋아졌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습관성과 의존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사용해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잠 문제로 고생해온 70대 이상에게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성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밤중 각성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등장할 성분은 스트레스 시스템 자체를 재설정하는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야기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약을 먹는 행위를 그저 수면을 돕기 위한 습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선택하는 물질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밤마다 몸을 깨우는 근본 원인 자체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핵심, 코르티솔입니다. 이 시점에서 소개할 5번째 성분은 이미 수많은 시니어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짜 힘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존재입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흔히 근육 이완용 미네랄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밤 시간 부신 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마그네슘 수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 결핍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위협을 느끼고 새벽 2, 3시에 갑작스러운 코르티솔 분비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의식과 상관없이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신경계를 과도하게 각성시키는 신호를 차단하고 뇌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전달합니다. 실제로 이 성분을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섭취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활성화되는 특정 뇌 수용체의 반응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그 결과 심박수는 서서히 안정되고 몸의 긴장은 풀리며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준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약 80%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성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놓여 있고 이는 코르티솔 조절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단순히 잠을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의 조절 센터 자체를 서서히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밤중 각성이 줄어들고 아침에 느끼는 피로감이 현저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분의 또 다른 장점은 위장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먹고 설사나 복부 불편을 걱정하지만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장을 자극하지 않아 고령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에 녹여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그 자체로도 뇌에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밤마다 코르티솔을 잠재우는 첫 번째 열쇠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뇌의 불안 스위치를 직접 끄는 더 강력한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복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효과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는 약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4번째로 소개할 수면 전 선택, L테아닌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이 성분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인류가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접해온 물질입니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분의 진짜 힘을 밤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L테아닌은 뇌의 공포 스위치라고 불리는 편도체를 직접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소한 걱정이 꼬리를 물며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편도체의 과잉 반응 때문입니다. L테아닌을 잠들기 약 40분 전에 섭취하면 이 과잉 반응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졸음을 억지로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머릿속 소음만 조용히 낮춰줍니다.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L테아닌을 취침 전에 복용한 그룹은 밤중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47% 감소했고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깨던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잠은 끊기지 않았고 깼다 하더라도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성분의 가장 큰 장점은 머리가 멍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수면제나 진정제와 달리 L테아닌은 다음날 아침에도 사고력과 집중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오히려 뇌파를 안정시키면서 낮 동안의 인지 기능이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테아닌은 커피나 녹차에서 얻는 각성 효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혈액내 장벽을 빠르게 통과해 뇌 안에서 가바와 세로토닌 분비를 동시에 촉진하고 그 결과 코르티솔이 버틸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마치 시끄러운 방의 조명을 하나씩 끄듯 뇌 전체가 자연스럽게 밤의 리듬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게 강렬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위험할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잠자리에 누우면 불안이 먼저 사라지고 몸이 먼저 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잠을 방해하던 진짜 적은 피로가 아니라 밤마다 반복되던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신호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아니라 밤마다 몸이 스스로 비상경보를 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성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잘못된 밤 습관이 그대로라면 효과는 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밤 코르티솔을 폭발시키는 숨은 방아쇠들입니다. 70세 이후 가장 흔한 방아쇠는 저녁 늦은 시간의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코르티솔을 은밀하게 끌어올립니다. 겉으로는 졸린 것 같아도 뇌 깊은 곳에선 긴장 신호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잠들었다가도 새벽 2시, 3시에 이유 없이 번쩍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밤 늦은 간식입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빵, 과일 주스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은 잠든 뒤 몇 시간 후 급격한 혈당 저하를 불러옵니다. 이때 몸은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을 분비해 스스로를 깨웁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하는데 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밤 혈당 롤러코스터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또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자는 습관입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먹거나 단백질 없이 잠자리에 들면 밤사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역시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소량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가벼운 저녁 루틴은 코르티솔을 억제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몸의 생리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닫고 계실 겁니다. 밤마다 깨어나는 문제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호르몬, 신경계, 생활 습관이 얽힌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단계에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코르티솔을 근본적으로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핵심 요소를 공개합니다. 이것이 왜 많은 전문가들이 마지막 퍼즐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더 깊은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앞선 성분들이 신경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누그러뜨렸다면 이제부터는 코르티솔이 만들어지는 출발점 자체를 건드리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도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뇌가 이미 밤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몸은 계속 깨어 있으려고 저항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사실 이 물질은 우리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70세를 넘기면서 이 성분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뇌는 작은 자극에게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부신의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밤중에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지고 새벽 2, 3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취침 전에 섭취하면 이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세포막이 안정되면서 코르티솔 분비를 지시하는 신호 자체가 약해집니다. 마치 계속 울리던 경보 시스템의 민감도를 낮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이 성분을 복용한 고령층은 밤 중 각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잠에서 깬 뒤에도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짧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잠을 더 오래 자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얕은 잠과 뒤척임이 줄어들고 몸이 회복되는 깊은 수면 구간이 늘어나면서 아침에 느끼는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새 한 번도 시계를 보지 않았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새벽 각성이 사실은 정상 노화가 아니라 조절 가능한 신호 오류였다는 사실을 이 단계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열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성분이 곧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왜 이 순서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마지막이 가장 강력한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소개한 성분들이 밤마다 튀어오르던 코르티솔을 어떻게 차분히 눌러왔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특히 놀란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성분들을 일정 기간 함께 사용한 고령자들의 몸에서 나타난 변화가 단순히 잠을 잘 잔다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깨지 않게 되자 아침 심박수는 안정되고 혈압 변동 폭이 줄었으며 낮 동안 이유 없이 느끼던 불안과 초조함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코르티솔이 밤에 눌리자 하루 전체의 리듬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70세 이후 자주 겪는 새벽 2, 3시 각성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잘못 작동한 결과라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됐습니다. 몸은 위험에 처했다고 착각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시키며 심장은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하며 눈은 강제로 떠집니다. 하지만 앞서 다룬 성분들이 이 신호의 출발점 자체를 차단하자 뇌는 더 이상 밤을 위기의 시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가 누적되면 수면은 약에 의존해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허락하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옵니다. 임상 현장에서 관찰된 또 하나의 공통점은 기억력과 판단력의 회복이었습니다. 밤마다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나면서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매와 인지 저하 위험을 낮추는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잠을 되찾는다는 것은 곧 뇌의 시간을 되돌리는 일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밤에 깨는 문제를 나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해결의 문은 닫힙니다. 그러나 원인이 코르티솔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는 순간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몸을 이끌면 변화는 분명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